옆자리를 대한양궁협회장 최동호 평론가. 그리고요, 더군다나 정의선 대한양궁협회장이 건배사까지 했답니다. 근데 건배사는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행사라면 체육회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연하죠. 근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 현 정부가 바라보는 대한체육회에 대한 불편한 시각을 정확하게 보여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체육회에 대한 문체부의 어떤 갈등 그리고 이 불편한 시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이 정부와 문체부의 그 시선이 담겨 있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뭐 최근에도 또 하나 문제가 나온 게 이 금메달 5개가 목표라고 대한체육회가 밝혔었죠. 예. 근데 대한체육회 그 내부 문서에는 금메달을 추산해 보니 최대 16개까지가 가능하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럼? 앞에 나오셔야 돼요. 다시 봐도 감동적인 시기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파리 올림픽 기간 내내 저도 정말 행복하고 아주 힘이 났습니다.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파리 주역 만난 윤석열 대통령, 옆자리엔 정의선. 제목이 저렇게 나온 이유가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 옆자리에 정의선 대한양궁협회장. 통상적이라면 체육회장. 이게 아닌가요? 근데 어제 안 그렇다 그러는데, 자, 일단 영상으로 좀 확인해 봤는데, 정의선 대한양궁협회장 어제 행사에, 그러니까 축하 행사였어요.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단들 축하하는 행사인데, 여기에서 주목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 모습 좀 확인해 보죠. 예, 맞습니다. 이번 그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또 깨기 어려운 이런 아주 훌륭한 기록도 냈죠. 또 김우진 선수는 금메달 5개를 보태서 우리나라 최다 금메달 수상자가 됐습니다. 지금 나간 영상에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약간 특이한 점을 포착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해보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 옆자리에 대한체육회장이 아닌 이 사람, 바로 정의선 대한양궁협회장. 보통이라면은 대한체육회장 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좀 약간 뭐 몇 자리 떨어서 선수들 사이에서 앉았거든요. 근데 유독이 대한체육회장도 참석했는데 다른 곳에 조금 윤석열 대통령과 떨어져 있었거든요. 옆자리를 대한양궁협회장 최동호 평론가. 그리고요, 더군다나 정의선 대한양궁협회장이 건배사까지 했답니다. 근데 건배사는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행사라면 체육회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연하죠. 근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 현 정부가 바라보는 대한체육회에 대한 불편한 시각을 정확하게 보여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체육회에 대한 문체부의 어떤 갈등 그리고 이 불편한 시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이 정부와 문체부의 그 시선이 담겨 있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뭐 최근에도 또 하나 문제가 나온 게 이 금메달 5개가 목표라고 대한체육회가 밝혔었죠. 예. 근데 대한체육회 그 내부 문서에는 금메달을 추산해 보니 최대 16개까지가 가능하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럼? 16개까지가 가능하다 나왔는데 이걸 금메달 5개를 목표 축소해가지고 발표했다. 이게 뒤늦게 이제 보도되기도 했었고요. 근데 왜 금메달 5개를 축소했냐? 목표 달성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은 했겠지만 그보다는 이 문체부와 이 대한체육회의 불편한 관계가 배경이었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 올림픽 개막하기 전에 유인촌 장관과 여러 차례 사안의 현안과 관련돼서 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 유인촌 장관이
현재의 이 대한체육회 시스템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라는 메시지를 띄웠고요. 이 올림픽이 폐막하면서부터 이 대한체육회 시스템 개혁에 대한 작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안세영 선수가 지적한 이 배드민턴 협회라고 또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래서 이례적으로 문체부가 배드민턴 협회가 이 종목단체 산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문체부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종목단체가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 문제를 삼았죠. 다시 구성해라. 예. 굉장히 이례적인 지적이거든요. 결국 뭐 중단됐다고 좀 많이 들었는데요. 중단됐고요. 문체부가 이 별개로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기흥 회장이 당연히 대통령 옆에 착석해야지 되는데 이기흥 회장이 앉지를 못하고 정의선 양궁협 회장이 앉게 됐죠. 아주 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저 행사에는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참석했는데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어서 화면으로 좀 몇 가지 정리해 보죠. 안세영 선수 관련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장에 입장하면서 가장 먼저 안세영 선수하고 악수를 합니다. 하필. 그리고 다른 종목 선수도 안세영 선수한테 뭐 사진 같이 찍자, 셀카 찍자 이런 요청이 뭐 쏟아졌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돼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또 얘기를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또 우리 안세영 선수 정말 멋진 경기, 그 뭐 매 세트마다 정말 감동적인 경기를 보여주셨고 아마 짐작컨대 뭐 무릎 부상을 비롯해서 많은 이런 부상을 이겨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낡은 관행들은 과감하게 혁신해서 청년 세대의 가치관과 문화와 의식에 맞는 또 자유롭고 공정한 이런 훈련 환경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최영철 위원, 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저 얘기는 안세영 선수의 어떤 주장이나 입장에 화답한 셈 아닙니까? 제가 2018년도 평창올림픽 마치고 진천 선수촌에 한번 가봤습니다. 예. 가봤는데 진천 선수촌이 태릉의 3배인가 뭐 4배인가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물어보니까 전 세계에서 중국이나 뭐 러시아 이런 공산권 국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엘리트 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선수촌을 운영하는 것은 뭐 사례가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진천 선수촌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제가 거기서 밥도 먹었는데 반찬이 너무 많아가지고 뭘 먹어야 될지 모를 정도던데 그만큼 선수들을 위한 육성책이 잘 되어 있는데 안세영 선수가 이번에 밝혔듯이 그렇게 좋은 시설을 갖추면 뭐합니까? 거기서 빨래를 시키고 선배들이 해야 할 것을 후배들한테 덤태기를 씌워버리면 제대로 된 경기력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안세영 선수가 용감하게 그것을 고백하였고 대통령께서 그런 문화도 이제 우리 체육계가 바꿔야 한다. 예. 이것을 어제 메시지를 주셨으니까 우리 체육계도 이기흥 체육회장이 좀 반성하셔서 우리 체육계 문화 바꿔서 정말 젊은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기반을 좀 닦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스포츠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 좀 전해봤고요.